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2부 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 이제 네, 제가 이걸 받았는데 네. 예. 너무 핸섬하게 나오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누군지 예, 짐작은 예. 되시지만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멀리서 이제 실루엣이 보이죠 지금.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이거- 오늘 이제 FMC가 네, 나오면서 뭐 어떤 뭐 감회가 어떠셨어요 오늘? 드디어 왔구나. 아 드디어 왔구나. 예, 저희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실수를 했잖아요. 아. 네. 이코노미스트들이. 아, 그러니까 네네.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들이 미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좀 빨리 베팅을 했던 게 올봄. 네. 혹시 4월에 네. 실리콘밸리 뱅크런. 예. 그때 금리 날 거라고 막 우리 맞아요, 그랬었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8월에 네.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선물 줄 거다. 네, 맞아요. 그러고 9월에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미연준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기대가 컸었는데 예.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 선물을 안 주다가 산타 진짜 크리스마스 할아버지처럼 선물.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다. 예. 그래서 드디어 왔구나. 근데 지금까지 나온 지표를 보셨을 때 그럼 연준이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준 게 뭐 합리적이라고 보이세요? 좀 빨랐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요? 네네. 저는 뭐라고 할까요? 요 그림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편해가지고요. 네네. 예, 마우스 잘 나오네요.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간 선이 미국의 집값 상승률인데요. 예. 그 집값 상승률이 지금 오르고 있죠. 보이시죠? 예. 그리고 파란 선이 뭐냐면 집세 물가입니다. 그래서 쉘터 CPI. 네. 예. 이게 꺾이고는 있는데 내려가는 속도가 되게 느리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세 물가라는 건 결국은 그 주택 가격에 후행하는 네. 한 1년에서 2년 정도 후행하는 지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 문제가 이제 지금 미국의 집값이 쭉 저렇게 조정을 받고 옆에서 기면 제일 좋은데 다시 오르고 있죠.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버리니까 미연준 입장에서 네. 이게 저는 이번에 안 해줄 줄 알았던 게 저렇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선물을 왜 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뭐 미연준이 보고했을 때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좀 꺾이지 않겠냐? 네. 이런 전망을 했다면 미연준이 이번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빨랐다. 생각보다 빨랐다. 약간 시기상조다.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주택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 전체 소비자 물가의 한 40% 차지해요. 40%.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26% 정도가 주택 가격의 어떤 변화를 측정하는 게 한 26%. 네. 나머지는 13%, 12% 정도가 집세인데 예. 이 집세는 고금리일 때는 집세는 안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오르지는 않더라도 내리지 못하는데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하고 있는 나머지 26%, 25%가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지금 생겼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PC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핵심 인플레 지표가 그렇게 지금 4%인데 저게 급하게 떨어지지는 이대로라면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잠깐만 숫자를 좀 말씀드리자면 예. 집세를 제외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집세를 제외하면 1.4입니다. 에? 1.4입니다. 1.4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번에 3.1 나왔는데 네. 예. 그 주택 가격 때문에 잡아먹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1.8, 네네. 1.7 정도 된다. 그 반대로 이제 주택이라는 게 잡히면은 정말 큰 폭의 또 하락을 보일 수 있는 그렇죠. 요인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디플레 걱정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아직 안 잡혔으니까 또 아직 지금 잡히는 징후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탄력이 둔화됐다는 거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예.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예.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그럼 거. 어찌 보면 연준에서는 지금 제일 뭐 좋아하는 시나리오 자체는 주택 가격이 지금 상황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실질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예. 네, 그게 제일 좋죠. 우리도 그렇고요. 예. 그렇죠. 사실 2021년에 버블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미국은 전 고점을 회복해버렸죠. 그러니까 미 연준 입장에서 그동안 계속 매파적인 태도들을 보였던 게 예. 저는 주택 가격 때문이었고 이번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상당히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왔는데 예. 미 연준이 이번에 선물을 준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보통 때처럼 이야기만 해도 시장은 좋아했을 텐데 네. 왜냐하면 계속 세 달마다 진행되는 그 점도표 나오는 회의 때마다 예. 파월 의장이 얼마나 우리를 혼냈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특히 6월이랑 9월은 되게 힘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이번에 그렇게 선물을 줄 가능성은 없지 않나. 그냥 그거 없어도 산타넬리다. 이미 얼마나 올랐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던 걸 비하면 미 연준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물을 줬다. 일부에서는 이제 뭐 PPI를 보더니 뭐 막판에 의견을 바꾼 의원들도 있었던 것 예, 같다. 그거는 뭐 전적으로 동의. 아, 그래요? 그거는 좀 이따 그림을 떼어주시면 네. 되겠는데요. 음. 떼어주세요 이제. 네. 그림을 지금 제 PPT를 가져왔는데 잘 띄워주시네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전체 화면을 띄우면 조금 약간 그 글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인데요. 그러니까 알라스카라든가 아니면 멕시코만의 유전에서 나오는 거 말고 필드죠. 네. 필드 프로덕션. 자기 본토에서 나오는 네. 유전입니다. 이 유전은 대부분 셰일 오일이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드디어 역사상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즉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네. 역사상 최고치 2019년에 역사상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예. 이건 뭘까요? 앞으로 에너지 공급 가격? 과잉이 네.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면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끝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PI를 보고 내렸다라기보다는 네. 판단을 바꿨다기보다는 이걸 계속 보고 있겠죠. 저도 보는데 그분들이 안 보겠습니까? 그쵸. 미국 에너지 정보청 자기 같은 기구에서 나오는 건데 예. 이런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내년에 인플레는 없다. 예. 그런데 미 연준이 그러면 근원 인플레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면 음. 금리가 인하가 가능한데 네. 근원 인플레가 왜곡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는 네. 왜곡돼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요? 아니 주택 가격을 그렇게 집어넣어서 지금 주택 가격을 제외한 집세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는 1.4%인데 예. 긴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게 제 입장이니까 음. 저는 미 연준이 타겟하고 있는 지표가 너무 좀 뭐랄까요 이제 세상을 포착하는데 예. 흠결이 되게 많은 지표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렇게 보는 쪽인데 보수적인 조직인 미 연준이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거라고 생각은 안 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미국 주택 가격이 뭐 좀 네. 둔화되거나 하는 조짐이 우리가 모르는 신호를 연준이 가지고 있나 보다. 그런 쪽으로밖에 제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예.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올라가는 건 우리가 지표로 보고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좀 네. 의심스러웠던 거죠. 약간 이 사람들 왜 이러지? 네. 저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박사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 일단 미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PC 디플레이터나 또는 근원 물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문제가 많은 지표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예. 어떡하겠어요. 연준이 그걸 그걸 자기들이 그걸 자기는 타겠다고 그러고 어제도 계속 2%될 때까지 뭐 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긴 하잖아요. 예. 그런 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물려내려온 전통 때문에 이걸 채택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너무 좀 일찍이 질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지금의 그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줬는데 그 시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76% 정도 나오는 걸 보고 왔는데 예. 그까지 올라간 걸 보고 왔는데 저는 그건 좀 틀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 3월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경기 좋고 주식시장 좋으면 집값도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왜 그렇게 주택가격이 폭락했어요 물으면 고금리 때문에 이러면 참 쉬운데 네. 사실 그렇게 서울 주택가격 기준으로 해서 고점 대비 22%인가 21% 맞아요. 빠졌거든요. 급락했었죠 그때.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네. 물론 외환위기 때 지표는 KB 가격 기준으로 14% 빠졌죠. 어. 자, 아무튼 그런 거에 비해서 이번에 너무 많이 빠진 걸 보면 예. 결국 그때 반도체 쇼크 오면서 주가 빠진 게 주택 시장에다가 좀 어떻게 보면 패닉을 같이 불어넣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주택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덜 느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고 있는 네. 퇴직연금 예. 401k 계정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어. 네.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굳이 제가 이게 집값이 왜 빠진다고 지금 판단했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연준 내에서의 어떤 역학관계의 변화들도 있겠지만 예. 파월 의장님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저 사람이
주도권을 잃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왜냐하면 퇴임 앞두고 이 사람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네. 아니 트럼프를 또 만날 텐데 여러분 같으면 연임하고 싶으세요? 절대 하기 싫죠. 아니, 또 트럼프가 연임을 시켜줄 리도 없고 예.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파월 의장은 명예로운 퇴장을 원하는 사람일 텐데 예. 8년 했으면 됐고 머리가 반백이 됐잖아요. 네. 많이 그렇게 늙었어. 꽃미남이 원래 잘생겼는데. 예, 6년 만에 이렇게 예. 됐잖아요. 저 자리가 엄청 힘든 자리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도로 젊어서 나간 트럼프랑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연준 의장님이 뭐 어떤 잘못된 통계나 이런 걸 갖고 또는 뭐 누구를 위해서 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예.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이번에 선물을 준 걸 3월에 그대로 간다기보다는 예. 네. 원래 우리 계획했던 것처럼 어. 5월이나 6월 정도에 하는 게 제일 예. 무난한 선택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또 시장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연말에 아마 금리 인하를 할 좀 가능성이 좀 큰데 그게 앞당겨지면은 야 이거는 경기 침체나 어디가 하나 부러졌기 때문에 앞당겨지는 거지 그게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을 또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예. 일단 저희랑 같은 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장을 딱 보다가 인사이트풀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스토리텔링으로 쫙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들하고 저희는 좀 다른 궤적이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버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숫자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스토리텔링들은 정말 그게 나오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잘 반영 안 하는 사람이고 물론 이제 이런 사람들이 틀린 시기가 나오죠. 2018년. 아니 트럼프가 그럴 줄 몰랐죠. 네, 어. 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버그들이 저희 같은 이런 약간 퀀트 성향의 사람들이 틀리는 시기도 있고 예. 아이디어 풀하고 인사이트 풀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탁 던지시는 분들이 맞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누가 진영이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쪽 진영은 아니니까 어. 저는 죽자고 데이터만 파는 사람이니까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미국 기업들 이익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안 띄워져. 띄워졌네요. 이제. 저게 파란 선이 뭐냐면 단위 노동 비용이에요. 네. 저놈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임금을 준 만큼 뽑아내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 파란 선이 올라가면 임금보다 생산성이 안 나오니까 단가가 올라간 거죠. 네, 네. 그래서 기업들의 체감 물가, 체감 인건비가 파란 선이에요. 예. 그리고 체감 인건비가 오르면 근원 인플레가 오르죠. 네. PC 근원 인플레. 예. 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제일 끝 부분이 너무 궁금하죠. 여기. 어떻게 될까? 예, 이게 이제 지금 제일 궁금한데 지금 그림 끝 부분을 보시면 여기 나왔네요. 그림 끝 부분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 선이 어때요? 지금 급락 중이죠. 그렇죠. 같은 예, 돈으로 파란 선이 급락 중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인건비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라든가 뭐 코로나 때 이제 락다운 걸고 뭐 이러면서 네. 임금 많이 올려줬던 걸 네. 지금 다 깎고 있는, 그러니까 예. 깎다기보다는 인플레보다 이제 안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기업이 돈을 못 번다? 이상한 스토리 아니에요? 예. 아니 기업들이 체감 인건비가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돈을 못 벌 수가 있어요? 게다가 가장 달러. 많이 비용이 또 지불된 그렇죠. 데가 저기가 임금인데 또. 임금이죠. 특히 IT만 해도 예, 다 그렇죠. 인건비잖아요. 예, 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지금 프리즘 투자 자문하지만 로봇 어드바이저 앱 개발하는데 우리 엔지니어나 이런 디벨로퍼들 연봉이 얼마인지 제가 알거든요. 네. 저희 회사 그만두고서 라카쿠넵에 간 사람이 한 둘이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얼마나 그 연봉이 센지 알거든요. 네. 어. 네, 요즘은 이제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오래간만에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때 하도 뺏길 때 열받아가지고. 아무튼 이 차트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정해져 있죠. 예. 미국 기업들은 마진이 엄청나게 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쥐어짜는 진짜 챗 GPT가 잘 효력을 발휘하는 건지 아니면 네.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임금이 못 오르게 억제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단위 노동비용이 저렇게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인플레가 죽겠죠. 네.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돈을 엄청 잘 벌고 있는데 굳이 내 제품 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제품 가격 인상했다가 경쟁자 뛰어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재작년에 계속 테슬라가 인상할 때 그때 뭐 우리나라에서 모델 Y 같은 경우 거의 1억까지 우통 붙었잖아요. 네네. 예, 제가 그걸 그때 이렇게 살까 고민을 해서 그 가격을 잘 아는데 예, 그런 식으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바로 누구를 부르냐면 호랑이를 부르죠. 니로라든가 예, 그리고 네. 저기 뭡니까 BYD를 BYD. 불렀죠. 네. 그래서 올해는 점유율에서는 BYD가 이제 1등일 텐데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호랑이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 마진을 추구하다가 그래서 오래 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위대한 경영자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때 아마 단가가 저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위노동 비용이 올라가니까 인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단위노동 비용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기업의 마진이 확대되고 있는데 예. 자 경영자들이라면 우리가 경영자라면 네. 자 우리 어떤 전략을 쓰겠어요? 지금 경기 안 좋잖아요. 네. 가격 인상 전략을 쓰기는 부적합하죠. 그렇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구조조정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가격을 인하하거나 마진을 유지하면서 음. 화가 난 주가가 뭐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주주들에게 보상해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미국 기업들의 마진이나 이익이 음.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은 잘 모르겠는데 네. 아. 미국 기업들의 마진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돈 들고서 집을 사지 않겠어요? 네. 지금 이런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골디락스라는 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번만 그림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이 그림이 이제 오늘 키 차트니까. 예. 그래서 너무 빨리 나왔어요. 근데 좀 빨리 보내주시려나? 예, 나왔네요. 여기 보시는 예. 것처럼 빨간 선이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이게 높은 거. 이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PC 디플레이터는 그 집세 물가 비중이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얘가 더 빨리 떨어지겠죠. 일단 이런 저런 데이터들 다 보더라도 눈앞에 와 있는 건 이게 미국 기업들 마진이 엄청나구나. 그리고 쟤들 주주 보상이 앞으로 터지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저런 흐름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데 연준 입장에서 당연히 금리를 인하해주고 싶었겠죠. 예. 그래서 저 이 데이터 언제 나오면 10월에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예, 분기 말에 나오잖아요. 아니, 분기가 끝난 다음 네. 그 달 말에 나오는데 요걸 보고 계속 분해를 하다가 이번에 선물을 해준 게 맞는 시나리오고 그래서 저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 미 연준이 네. 좀 꺾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그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네. 인플레에 대해서 더 낙관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연준답지 않다. 연준은 이게 그 저 빨간 선이 뚝뚝 떨어져야만 인하해 줄 줄 알았는 그 인하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아직은 안 떨어졌잖아요. 예. 단위 노동 비용은 떨어졌지만 빨간 선은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타이밍상 3월은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인하해 주는 건 다 네. 동의하는데 좀 이번에 선물이 빠르지 않았나. 그래서 3월에는 오히려 약간 실망할 수도 있겠다. 네. 현재 그림만 보면. 예. 근데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되게 좋아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경기는 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경기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경기가 올해보다 못하겠죠. 당연히. 음. 올해 지금 5.2인데 네. 3분기가 이 성장률을 지금 중국보다 미국 성장률이 높아요. 그렇죠. 이건 좀 이상하죠. 네네. 내년에는 네. 떨어져야죠. 떨어지는데 미 연준이 전망한 것처럼 1.4 이거는 너무 그냥 억지 춘향이다. 그래요? 예, 저는 뭐 2% 초반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요. 예. 지난 그 몇 년 동안 미국 GDP를 계속 눌렀던 게 건설 투자였어요. 네. 근데 건설 투자가 지금 플러스 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난 3분기에 2년 만에 플러스 났거든요. 음. 근데 이게 뭐 꺾이겠어요?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업들 마진도 좋지, 예. 고용은 늘고 있지.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집값도 오르고. 그러면 거기서 GDP를 그동안 한 매년 1%씩 까먹었던 게 플러스가 난다는 거죠. 0이 아니라 플러스 1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전년 동기 대비. 예. 거기서 일단 나오는 게 분명히 보이고 두 번째가 그렇게 줄여놨던 재고들을 다 털고 이제 다시 재고를 쌓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낙관하는 이유가 네. 미국 기업들이 재고를 쌓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낙관하는 거잖아요. 네. 재고를 그렇게 쌓는 게 한두 분기 만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개인 소비 지출이 나쁘냐? 주식 가격이 이렇게 좋은데 개인 소비 지출 꺾이는 거 본 적도 없고.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면 어떡해요?라고 하신 분들한테 예. 기업 이익이 이렇게 좋으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할 텐데 네. 그동안 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해만큼 오르진 못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제 올라갈수록 저항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미국이 지금은 제일 투자하기 좋고 특히 미국 주식이 예. 어떻게 봐도 여기가 지나고 보니 쌌다. 그렇죠. 포워드 EPS를 네네. 비트하면 되니까. 네. 예. 지금은 현재 그림은 그렇다. 어. 그래서 선호하는 시장은 미국이지.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네. 한국 시장은 반등이 약할 거다. 지난달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미국을 사야지 우리나라는 반등이 약할 겁니다라고 예. 얘기했던 게 음. 우리는 이런 어떤 기업들의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예. 나온다고 해서 그게 주가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나라고 미국은
이렇게 이익 많이 나는데 주가 빠지면 바로 보상하는 나라고 이게 네. 결정적인 차이잖아요. 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자금 조달하는 곳이고 예. 미국은 주주들에게 보상하는 곳이고 전혀 다른 나라고 그러네요, 진짜. 전혀 다른 세상이고 같은 주식이라고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주식은 우리나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천민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아, 양반이 토지 문서를 들고 있는 거랑 예. 천민이 토지 문서를 들고 있는 거랑 어느 게 안전해요? 양반이 들고 있어요. 그렇죠. 천민권 언제든지 뺏을 수 있죠. 네. 갑돌이 돌쇠 거는 언제든지 뺏을 수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토지 소유권이 조선시대에 평등했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어. 우리는 머슴의 소유권을 들고 있는 거고 어. 세경 주고 있는 그만큼 뭐 자주지하는 그 요인에 의해서 뭐 주주들이 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국내는 이렇게 그것도 뭐, 그렇지만 이번에 뭐 양도세 10억 완화한다 그러다가 접는 거 보세요. 아. 선거용으로도 여기는 별로 세가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주어는 없습니다. 아, 참. 예, 근데 증권사 예. 그만두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저도 지금 잠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아니 주어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양도세 간보다가 바로 철회하는 거 봐도 그렇지만 어, 500만, 1000만 뭐 개인 주식 투자자들에 대해서 예.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어. 그리고 그분들이 더 중요하신 거죠. 예. 그럼 지금 박사님께서 보시고 있는 그 어떤 트렌드가 지금 뭐 미국 주식이 연말에 뭐 정말 앞으로 미국 주식 들고 있어라 말씀해 주셨는데 2024년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아 이건 뭐 모르고 6개월. 예, 6개월.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제 분석가들이 볼 수 있는 맥시멈은 예. 3개월에서 6개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방송 왔을 때 좋다 그랬잖아요. 아. 미국 사라. 우리 예. 말고 미국 사라 그런 게 한두 달 정도는 보이거든요, 저희는. 근데 아. 저희는 좀 문제가 네. 좀 빨리 이걸 콜을 해요. 아, 그래요? 예. 어. 콜이 좀 빠르잖아요. 네. 이코노미스트 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7, 8월에 되게 부정적으로 봤다가 네. 지금은 좋게 보는 쪽인 게 어. 일단 신용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신용이 엄청나게 털렸잖아요. 네. 그건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주식시장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신용 매물이 없다라는 것 네, 자체가 네. 시장에 굉장히 좋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국은 마진 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예.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미국이 매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덜 털렸잖아요. 네. 아시는 것처럼 어. 조금만 지나면 또 쌓이고 하니까 네네. 우리는 예. 아직 덜 털렸고 미국은 신용 매물이 다 털렸어요.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가볍죠. 어. 그래서 벌써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치는 거 네, 보십시오. 네. 특히 다우지수는 이미 지난주에 쳤는데 그거는 토털 리턴 인덱스로는 지난주에 이미 사상 최고치를 다 쳤죠. 예.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뭐 다우지수 따라서 전 고점 앞두고 분명 조정은 있겠지만 예. 아직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한 8% 남았죠. 네, 네. 있겠지만 뭐 이렇게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기업들의 마진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예. 단위 노동 비용이에요. 아. 그 단위 노동 비용이 줄어들 때는 사야 됩니다. 사야 된다. 그래서 이 10월에 이 신호가 나왔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돼요? 벌써 마지막에 저도 마지막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요, 그래요. 하나씩 받고. 저 중국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 측면에서 지금 중국은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 뭐 중국은 사야죠. 아 그래요? 아, 중국이요?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예, 뭐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분홍색 선은 지방 정부 채권 발행이고요. 네. 그리고 노란색 선은 노란 선은 중앙 정부 네. 채권 발행인데 저 채권 발행 규모가 10월달 채권 발행이 역사상 최대죠. 네. 저 뭘 뜻해요? 예, 중국 정부가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돈 넣어주겠다. 예, 그 인프라 투자하겠죠. 사람 한 명도 안 타는 고속철도역을 전국에 한 100개 더 만들겠다는 뜻이죠. 아니 이게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어. 네.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지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시원하게 풀어서 저게 저 조위엔이거든요. 예. 네. 저 정도 되는 그러니까 조위엔. 물론 롤오버가 있기 때문에 저 신규 발행 물량이 전부 재정 적자는 아니에요. 예. 네. 네. 아니, 그렇지만 현재 측정해 보면 대충 지금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레벨이 5에서 6%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지방 정부까지 포함해서 중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한 150%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재정을 늘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늘리고 있다. 이게 정권의 위기 또는 국가의 위기로 보고 예. 재정을 쓰겠다는 신호로 보여지거든요. 아. 그러면 재정을 쓴 다음에 어디 갈 거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쓸 데가. 첫 번째 또 고속철도 넣던가 아니면 국영기업 인수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입주 못한 집들 지어주는 거 음. 그런 쪽에 돈을 넣겠죠. 그거 말고 지금 중국 정부가 선택할 길이 없는 거죠. 나머지 이제 선택은 위엔화를 조정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선택도 있겠지만 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미국 금리가 5.5인데.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힘드니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중국 정부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채권을 찍고 있다라는 건 저도 오늘 찍어서 쓰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별 이야기 없었다고 실망하지만 예. 저돈 풀면 일단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냥 진통제 놓는 효과는 있지 않겠냐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6개월은 좋다. 그 그 뒤는 모르겠다. 아. 이게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팀장님 질문. 저는 사실 최근에 뭐 시장에서 워낙 모르겠어요. 이 채권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되니까 혹시나 이게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뭐 지금 프리즘에서 뭐 대표님께서 또 이제 보시는 어떠한 이제 포트폴리오,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뭐 채권을 좀 가져가도 될까라는 뭐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좀 팔아야죠. 오히려. 채권 변동성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요? 예, 그건 항상 리바운드 나옵니다. 아. 채권 참가자들은요. 예. 그렇게 수익률 목표가 우리처럼 30% 40%가 아니에요. 그렇죠. 또는 300% 400%가 아니에요. 네. 되게 작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1년 수익률이 다 났어요. 한 달 만에. 그러면 왜냐하면 어. 캐리에서 이제 쿠폰으로 한 4% 주고, 그죠? 네. 4%더 나왔지만 네. 그냥 가정이죠. 네. 4%에다가 듀레이션이 8, 7 정도 되는데 10년짜리. 예. 가지고 해서 보면 거기서 1% 금리 떨어질 때 7% 오른다는 뜻이니까. 네, 네. 이거 11%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로 이 정도 랠리가 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구나. 예, 거기다 두 번째가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예. 금리나 그렇게 빠를까? 금리 에 인하가.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또 밀고 당기기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주식이 낫다 지금. 오히려. 채권은 저기 10월에 샀어야 되는 거고. 이미 아니, 벌써. 그때 5% 갈 때 샀어요. 네, 네. 이건 물려도 사야 되는 레벨이었잖아요. 예. 그냥 쿠폰으로 5%니까. 네, 그렇죠. 그냥 두고 가면 되잖아요. 예. 뭐가 문제예요? 그런 거는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좋아하는 레벨인데 레벨 자체가 벌써 1%가 다운됐는데 여기서 그걸 산다? 뭐 더 수익은 나갈 수 있지만 기대 수익을 낮춰라. 그러면 주식이 낫죠. 그럴 때는. 네, 그러네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또 왜 그래요? 이주연 또 저런다. 아유, 감사합니다. 참, 진짜 시간이 네. 좀 허락이 되면 뭐 이것저것 진짜 다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또 늦은 밤까지 네, 방송해 주신 또 프리즘에서 또 많은 활동을 또 저희 대표님께서 바쁘시니까 네. 혹시 저희 회사를 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모르실 수 있으니까.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예. 좀 소개해 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요? 네. 1분 주시면 네, 그렇죠. 예, 저희 로보어드바이저 회사예요. 그래서 어.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을 네. 카피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6.3 정도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은 딱 2번 났어요. 예, 25년 동안. 예, 20 예, 년이요? 예,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정도 마이너스 나는. 아. 2008년이랑 작년. 2018년까지 했으니까 3번이네. 2018년은 잠깐 났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성과를 6.3 정도 냈는데 네. 거기는 해외 지사도 많고 네. 직원도 많고 매매할 때 비용도 많이 드는데 저희는 그냥 ETF로 카피해가지고 예. 그걸 하면 되니까 어. 그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구조라서 예. 그냥 뭐 저희 출범한 지 이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네. 예. 한 250억 대는 AUM이 들어왔고요. AUM이 뭐냐면 이제 운용자산잖아요. 네, 운영자산, 예. 예, 그리고 성과도 나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수익을 이야기하면 혼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연금보다 저희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예, 그 정도면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 내가 전체 1,000만 원 있다. 예를 들어서 네. 한 100만 원은 그래. 내가 엣지를 주는 종목을 사지만 이 돈에서 내가 잃어버리더라도 그죠? 예.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리스크는 다른 안정적인 성과에서 보존하겠다. 아. 이런 전략을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ELS보다 네. 저희 거 한 그죠? 그런 네. 거 들고 차라리 엣지 있는 거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 그 정도 나온다라면 어. 국민연금 수익률을 이야기한 거지 네네. 저희 회사가 돈 벌어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국민연금을 모방하는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해드리는 로보어드바이저 회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보여줬던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예. 참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자, 오늘 데이터와 함께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